백의의 품격 대학병원 VIP 병동의 진실.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Y대학병원 VIP 병동. 18층 특실 복도는 일반 병동과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복도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63세 김태준 전 국회의원이 보호자 한 명을 대동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여전히 권력의 잔향을 풍겼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26세 신입 간호사 박수진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버지 약이 왜 아직도 안 왔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약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가져와. 아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간호사가 됐어? 국가고시 얼마나 쉬워졌으면. 태준의 손가락이 수진의 이마를 쿡쿡 찔렀습니다. 수진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이 병원 이사장의 대학 동기였고 연간 수억을 기부하는 VIP였으니까요. 간호사실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명희 수간호사가 일회용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15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장면을 봤지만 이런 건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VIP 병동은 겉으로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유명 화가의 그림, 최신식 침대.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 일반 병동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돈 많은 보호자일수록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자기 돈으로 간호사를 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10년차 간호사 윤지혜가 명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김태준 씨. 명희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 어제도 처치실에서 울었잖아. 퇴근하고도 집에 못 가고 한참을 앉아 있더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김태준 씨가 새벽 2시에 호출벨 눌러서 물이 미지근하다고. 수진이 혼자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30분 동안 갈굼당했대요. 명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명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약은 선배가 가져올게. 너는 잠깐 쉬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신입치고 이만큼 하는 애 없어. 명희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김태준 씨 같은 분은 뭘 해도 불만이야.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분이야.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신을 탓하는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들은 늘 이렇다는 걸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걸. 15년 전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명희가 약국으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사람들도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까.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Y병원의 병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익명 제보 게시판이 떠 있었어요. VIP 병동에서 보호자가 간호사 폭행, 김태준 전 의원, 또 직원 괴롭혀 등 총 9건. 모두 같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과 진료부장들과 간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병원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이 50년간 명성을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설은 돈이면 됩니다. 진짜 의술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VIP든 일반 환자든 보호자든 직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간호부장이 태블릿을 병원장 앞에 밀었습니다. 이번 건은 김태준 씨 관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태준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야, 베개 각도가 이게 뭐야? 아버지가 편하게 누우실 수 있게 조절 못해? 물이 미지근해.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 내가 기부를 얼마나 하는데 이 정도 서비스도 못해? 그날 오후 수진이 처치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선배님, 저 못하겠어요. 매일 쪽지 남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악몽도 꿔요. 명희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익명의 직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에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김태준 씨의 갑질 영상을 공개합니다. 병동 CCTV 영상이었어요. 김태준이 수진의 이마를 찌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500을 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병원장은 토요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조회수 5,000, 댓글 300개. 이게 우리 병원의 실상입니다. VIP 병동은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 직원들의 지옥. 병원장님, 이 영상 보고도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9시, 병원장은 비상 소집을 걸었습니다. 김태준 씨, 즉시 병원장실로 오십시오. 10분 후 태준이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명품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부르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님? 제 아버지 치료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으면 가만 안 둔다는 뉘앙스였죠. 병원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울 시내를 비추고 있었어요. 문제는 당신입니다. 김 전 의원님. 병원장이 천천히 돌아서며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앉으십시오.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은 태블릿을 집어들어 화면을 조작했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태블릿이 태준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화면에는 18층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태준이 수진의 이마를 쿡쿡 찌르는 장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간호사가 됐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조회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조회수 5247회. 댓글 312개.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누가 올린 겁니까? 병원 내부 영상을 허락도 없이. 중요한 건 누가 올렸느냐가 아닙니다. 병원장이 태블릿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폭행입니다. 태준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하지만 그날 제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실수를 계속해서 아버지 약을 2번이나 늦게 가져왔고 베개 각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만하십시오. 병원장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가 실수했다면 정중히 지적하면 됩니다. 폭언과 신체 접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껍게 묶인 A사 용지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당신에 관한 익명 제보 기록입니다. 총 9건. 모두 직원 괴롭힘 관련입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9월 15일, 야간 간호사에게 물이 미지근하다며 30분간 갈굼. 9월 23일, 청소 직원에게 제대로 안 닦았다며 욕설. 10월 7일,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님, 당신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박수진 간호사에게 공개 사과를 하십시오. 18층 복도에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당신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십시오. 오늘 당장. 병원장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공개 사과를 하면 제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버님이 중요합니까? 병원장의 한마디에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답을 주십시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병원장실을 나갔습니다. 태준이 나가자 병원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올라올 수 있겠나? 5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가 붓고 어젯밤에 잠을 설친 게 분명했습니다. 하얀 간호사 가운이 어깨에 맞지 않게 헐렁했어요. 살이 빠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앉아라.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요즘 어떠냐?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명희한테 다 들었다.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약을 늦게 가져온 것도, 베개를 제대로 못 맞춘 것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수진아. 병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김태준 씨가 잘못한 거다. 하지만, 수진아, 너 왜 신입 간호사로 들어왔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배우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인은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된다. 환자의 고통을, 직원들의 현실을 몸으로 알아야 한다고.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지금 넌 뭘 배웠니?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환자 돌보는 법은 배웠는데 사람들의 폭력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참고 견딜 거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대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신입 간호사일 뿐인데. 병원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그냥 신입이 아니야. 넌 이 병원 설립자의 손녀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간호사고 석사 장학생이다. 하지만 그건 제 스펙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간호사로서 얼마나 잘하느냐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거다. 병원장이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 김태준 씨가 곧 여기 올 거야. 내가 직접 말해줘라. 내가 누구든 간호사는 전문가라는 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3개월 동안 얼마나 잘 견뎠니? 매일 울면서도 출근했잖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다가 수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왜 그 간호사가 여기 있습니까? 병원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 전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이분은 박수진 간호사입니다. 26세 신입 맞습니다.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간호사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까? 아직 소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인사 기록부였어요. 박수진 간호사는 서울의대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간호학 석사과정 장학생이고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전 의원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바로 태준을 봤어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3개월 전에 이 병원에 입사한 신입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설립하신 강석주 이사장님의 손녀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인은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신분을 숨기고 일반 간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님. 수진이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제가 설립자 손녀든 그냥 신입 간호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하얀 가운 소매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하인이 아닙니다.
태준이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당신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이마를 찔렸습니다. 새벽 2시에 불려가 30분 동안 갈굼을 당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아직도 공개 사과가 체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18층 복도. 김태준이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권력을 오래 쥐고 있다 보니 사람 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보다 아버님께 더 잘해드리세요. 환자분이 제일 힘드신 분이잖아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장이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전 의원님, 당신은 3개월간 환자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 참여하십시오. 거부하시면 아버님을 전원시키셔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간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직접 아버지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여전히 18층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가 설립자 손녀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명의 수간호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줬어. 태준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수진을 조용히 불렀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정치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보다 가족의 마음이 더 좋은 치료제거든요. 명희가 간호사실에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의술은 주사 잘 놓는 게 아니야.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지. 그리고 VIP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수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현장에서 배우고 있어요.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새벽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내일도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만날 겁니다. 설립자 손녀가 아니라 간호사 박수진으로.